오늘 아침에 하늘마을에서는요, 아침마다 견과류가 나오죠. 그리고 세 가지 접시가 나오죠. 뭐 기억나세요? 하루는 캐슈넛, 하루는 아몬드, 하루는 아몬드하고 비슷해서 아몬드인 줄 알고 신나게 집었다가 씁쓸해가지고 내뱉는 살구도 나오고. 그러나 이 살구는 레이어트리를 요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이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 그냥 마지막에 아주 체력이 바닥이 나신 분들에게 이 살구씨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구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표적항암제로 불리기 때문에 아몬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배신감을 느끼지 마시고 살구도 적당히 잘 드셔주세요. 자, 보니까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견과류나 종실류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캐슈넛하고 아몬드하고 뭐 호두, 브라질넛 이런 거 나오면 잘 가져가세요. 근데 호박씨하고 해바라기씨가 나오면 남자분들만 전립선 안 한 자들만 호박씨하고 가져가시고 잘 안 가져가세요. 그걸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해바라기씨, 호박씨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탁월한 항암작용을 하는지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많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로콜리, 또 메주콩, 요거 뭔가요? 예, 종양 억제제로 탁월한 아침마다 드시는 아마씨입니다. 얘는 예, 전립선암의 특효인 호박씨, 자, 해바라기씨. 자, 이런 식물성 스테롤이 항암 영양소로 유방암에 걸릴 위험률을 확 줄여준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 식물성 스테롤은 특별히 몸속에 있는 동물성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 굉장히 좋은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자, 미국인 여성 8명 중에 1명은 한 번은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미국식 식단이 그래서 지금 한국도 거의 미국식 식단과 다를 게 없죠. 전 세계가 거의 다 햄버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낮에는 주로 햄버거, 뭐 거의 패스트푸드잖아요. 피자, 뭐 치킨, 거의 그런데 참 걱정됩니다. 그죠? 예,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는 예, 이런 참 식이 습관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작용으로 암을 막는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녀가시는 많은 분들이요, 집에 가셔서 이 가족의 건강 전도사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건강해지시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 또한 다행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로콜리는 여러분 이제 계속 배우셨죠. 브로콜리가 흡연 후에도 얼마나 이 니코틴이나 이런 이 여러 가지 그 독소 물질들을 흡착하는지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이 됐는가? 바로 아마씨 때문이죠. 아마씨는 몸에 들어가면 촥 아메바를 그냥 확 흡착하는 것처럼 몸속에 있는 세균을 확 흡착하는데 놀라운 작용을 하죠. 특별히 황단백질인 콩물이나 넛밀크, 밖에서는 코티지 치즈하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버드윅 박사는 코티지 치즈로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킬 뿐만 아니라 예, 치즈도 우유 유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즈 대신에 콩물이나 황단백질로 활용할 수 있는 콩물이나 또는 넛밀크 이런 데다가 아마씨를 같이 결합해서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로 염증을 촥촥 흡착을 하죠. 자, 그리고 두부콩이 유방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요. 최근에 독일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해바라기씨 그리고 호박씨 이런 것들을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 유방암 발병률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 나온다고 구박하시면 안 돼요. 자, 보니까 자,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가 유방암 위험률을 낮추어 주는데 뭐 때문이냐면 그 속에 있는 리그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지방산인 리그난 성분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예, 해바라기 씨하고 호박 씨에 대한 데이터인데 리그난 성분이 상당히 많죠. 이래서 저희 여러분들 검사하실 때마다 필수 지방산 검사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필수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레벨이나 또는 미량 원소의 레벨들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지만 그런 것들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혈액 속에서 혈관 속에서 이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농도나 점액질이 깨끗해지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검사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계속 조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파이토스테롤,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필수지방산인 류근암뿐만 아니라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스테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위에 도표는 식물성 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도표인데 밀룬 뭔지 아시죠? 밀가루에 흰 밀가루를 드시면 밀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통밀을 드시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드시는 게 더 건강할까요? 통밀 드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흰쌀, 쌀룬이 있을까요? 현미는요? 자, 그러면 현미가 조금 거칠으실 때는 어떻게 드시면 돼요? 예, 찹쌀을 조금 넣으셔서 맵쌀만 드시기에 너무 거칠으시면 현미 맵쌀이 2, 찹쌀이 1의 비율에다가 그 다음에 뭐 넣으셔야 돼요? 모든 하는 분들 하늘마을에 보니까 밥이 노래요. 강황. 광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장암, 방광암, 모든 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아시죠? 위암이나. 그래서 강황 조금 넣고 콩을 매일 돌려가면서 한 가지씩. 잡곡이 좋다고 내리 흰쌀에 잡곡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성지방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대신에 통밀과 통밀가루 그리고 현미를 드셔야 되는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드시려면 저녁에 쌀을 씻어서 지금 밥하는 것처럼 물까지 다 맞춰 놓으세요. 물론 발화현미를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발화현미도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3일 동안 이렇게 저장고에서 계속 씻어서 이 발화현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발화현미를 사셔서 아예 그렇게 해서 저녁에 밥을 하는 것처럼 물까지 다 맞춰 놓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되면 물이 줄어 있겠죠. 그대로 밥을 하시면 현미밥이 보들보들하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십니다. 한 번은 아마씨 넣고 한 번은 햄프씨 넣고 한 번은 치아씨 넣고 햄프밥, 아마밥, 치아밥 점심에는 감자밥, 고구마밥, 단호박, 밥 정말 다양하죠. 예, 건강 강의도 했다가 요리 강의도 했다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제 그 요리책에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지방산, 필수 지방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와서 처음에 검사할 때 뼈밀도가 정말 슬퍼요. 뼈밀도를 보시면 이 항암 방사선 하신 분들은 특별히 뼈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오스테오칼신이나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같은 그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 효소들이 아예 분비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막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칼슘이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골다공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 공급원이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왜 드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아침에 도마토숲 주니까 거기다가 햄프씨도 넣고 콩물에다가 아마씨도 넣고 먹긴 먹는데 왜 먹는지 몰라. 이제 알고 드시면 이제는 음식을 머리로 드십니다. 자, 식물성 스테롤은 바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항암 영양소로 이 몸속에 있는 동물성 콜레스테롤을 쫙쫙쫙쫙 흡착해주는 아주 좋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뼈만 튼튼해지라고 저희가 이런 견과류와 종실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이런 식물성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바라기씨, 호박씨 나와도 여러분들이 구박하지 마시고 드셔야 돼요. 자,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6년, 27년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굉장히 고민하던 문제가 여기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은 뭐로 살아간다? 콜레스테롤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암은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자, 고콜레스테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중증병은. 상고병부터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예, 상고병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바로 고단백, 고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암은 뭘로 발현이 되냐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전이되기도 하고 재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때리고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은 암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암덩어리가 커지기도 하고 이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콜레스테롤 LDL을 잡아먹으면 흡착되면 그때부터 몸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변형된 암세포가 LDL,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이 동물성 콜레스테롤을 암세포가 잡아먹어서 유방암이 자꾸 커지는 이유, 삼중 음성 허투였는데 또 1년 만에 이제 호르몬 요법도 많이 했는데 삼중 음성으로 다시 발현되는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악성으로 가셔서 유방을 도려내고 막 농이 줄줄 나오고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뭐예요?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콜레스테롤이 유방암을 크게 하는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암은 뭘로 살아간다? 콜레스테롤로 살아간다. 자, 그래서 실험실 패트리 배양 접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바로 이러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유방암을 크게 만드는 인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아주 끔찍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여기 있는 빨간 점들 보이시죠? 빨간 거 보이시죠? 요 빨간 점들 보이세요? 요 빨간 색깔들? 요 빨간 점들이 뭐냐면 유방암 세포가 잡아먹고 크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고기 기름, 생선 기름, 짜장면 기름, 동물성 기름, 삼겹살 기름. 예, 이렇게 크는 겁니다. 암이. 이해되십니까? 예, 간으로 스팟으로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분들 암이 뭘 먹고 크더라? 콜레스테롤을 먹고 이렇게 크는 겁니다. 왜 지금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제가 왜 식단에 여러분의 식단에서 이걸 제한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만 원장은 정말 이거 괴짜야. 왜 이 맛있는 걸 못 먹게 하지 마시고. 예. 다행히 요새 이제 의료인들이 한 달에 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검사하시면서 현대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지금 식이요법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해주고 계시고요. 자, 암세포가 돌아다니는 이 LDL 콜레스테롤을 빠른 속도로 잡아먹고 더 많은 LDL 수용체를 만드는데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통한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운반책인 리포프로테인이 지방 단백이 유방암 세포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거 뭐가요? 콜레스테롤이 뭐라더라? 유방암 세포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거 이거요. 정말 제가 26년 동안 여러분들과 씨름하면서 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암 환자가 제한해야 되는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콜린 뭡니까? 켈리 터너 박사가 이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인터뷰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벌써 1년 안에 시한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데 5년 생존율을 넘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유된 사람들만 인터뷰를 해봤더니 뭐냐면 공통점 중에 1위가 뭐였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암을 키우는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음식을.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네, 또. 예, 하늘마을에서 나가시자마자 또 찾으시는 거 아니겠죠? 네, 전 여러분들 오래오래 뵙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저희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정말 진리입니다. 자, 암은 콜레스테롤로 살아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LDL 효과로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거, 이 나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고지방 식사나 또는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의 혈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검사하실 때 혈류순환계부터 나오죠.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침착이 되어 있고 점액질이 얼마나 끈끈한지 혈액이 그리고 얼마나 혈액의 지질 농도가 높은지 그거 세 개가 딱 잡히면 그다음부터 그 다음 주, 한 주, 두 주 지나면 여러분의 건강 레벨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빠지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이 빠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 LDL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빨리 자라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지방 채식 식단이 유방암 재발률을 낮추어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총 콜레스테롤 양과 암 발생률에 관한 지금까지 가장 큰 연구는 몇 명입니까? 120명 대상 7만 9천 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근데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240이 넘는 여성들은 콜레스테롤이 160 이하인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률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이하가 240이 넘는 사람보다 발병률이 17%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콜레스테롤이 암을 운반하는
예, 암을 크게 하는 요인 인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컷입니다. 자, 암 발생 후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희한하게. 암이 생겼는데 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암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먹어서요. LDL 콜레스테롤 약이 감소하는데 암은 커요. 암이 콜레스테롤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재밌죠? 자, 암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너무나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항암제 약에다가 암세포에게 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운반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 아시죠? 예. 트로이의 목마처럼 콜레스테롤에다가 항암제 독약을 넣어서 살금살금 적진해서 그냥 스스로 자살하도록 암세포가 먹게 하기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표적 항암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방암 조직에서 LDL 수용체가 높은 여성들의 예후가 가장 나쁩니다. 그러므로 유방암이 한번 발현이 됐거나 또는 재발됐거나 또는 전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식단해서 호르몬성 음식인 암을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전이하게 되는 콜레스테롤을 제한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부터 제한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우유, 계란, 생선, 고기, 요런 치즈, 요플레, 요거트 왜 제한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재발되고 전이 되지 않게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암세포에 LDL 수용체가 많다는 말은 암이 빨리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그냥 콜레스테롤만 높은가 보다가 아니에요. 암 환자는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암이 크겠구나. 이걸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을 드시면 암이 동면 상태로 빨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살 빠지시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지개 빛깔의 새해 엽서. 저도 오늘 무지개 빛깔로 글씨를 좀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무지개 색깔대로. 빨강. 그 눈부신 열정의 빛깔로 새해에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자연과 주변의 삶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추천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저한테 너무 찔려서 결점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자주 울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타오르는 환희의 빛깔로 새해에는 내게 오는 시간들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내가 맡은 일들에는 인내와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알찬 열매를 맺도록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노랑. 그 부드러운 평화의 빛깔로 새해에는 누구에게나 밝고 따스한 말씨, 친절하고 온유한 말씨를 씀으로써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매일매일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이 밝고 따스한 말씨, 친절하고 온유한 말씨를 쓰면 듣는 이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말하는 이도 행복해진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쵸? 예. 초록, 그 싱그러운 생명의 빛깔로 새해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맨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없이 무릎 꿇고 자주 웁니다. 그럴 때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초록빛 물감을 풀어서 희망을 쭉쭉 짜서 초록색으로 막 물들이는, 그래서 제가 카키색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저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so what? 이러고 일어납니다. 용감하게 일어나서 초록빛 물감을 풀어서 희망을 짜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려있는 바닷빛으로 새해는 더욱 푸른 꿈과 소망을 키우고 이상을 넓혀가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삶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는 부지런한 순례자가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르지 않는 잉크빛으로 새해에는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의 말을 꺼내서 편지를 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짝꿍들에게 뭐 하시라고요? 러브레터 좀 쓰시고, 일기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색의 뜰을 풍요롭게 가꾸는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보라색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은은한 신비의 빛깔로 새해는 잃어버렸던 기도의 말을 다시 찾아. 이거 울컥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렸던 기도의 말. 이거 우리 다시 찾자고요. 예.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의 말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이거 그래서 고난은 가장된 축복입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말을 다시 찾아주는 가장된 축복. 고운 설빔으로 차려입고 하루의 일과를 제가 왜 보라색 좋아하냐면요. 하루의 일과를 깊이 반성할 줄 알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거듭거듭 강요하기보다는 조용한 실천으로 먼저 깨어있는 침묵의 사람. 예, 여기 하늘마을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이런 식구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에게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콰일러. 자, 빨주노초 파남보 오늘 색깔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보셨는데 여러분 색깔들이 다 아름답죠? 예, 무지개빛 색깔로 새해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